자, 첫 번째 경기 이제 페노르트 대 인터밀란. 자, 챔스 16강 1차전 경기입니다. 자, 우선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전력 누수가 굉장히 좀 많아요. 일단 주전포드 1명,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3명,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.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전력 누수가 큰 그렇죠 페노르트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원정팀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, 그리고 이제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축 미드필더인 카라노글루가 이제 결장이신 상황이다. 요전까지도 같이 좀 전달이 드려봅니다. 그러니까 일단 뭐 양팀 다 뭐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지금 이제 인터밀란보다는 페노르트의 좀 전력 누수가 훨씬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특히 좀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중원에서의 그런 좀 전력도 많이 좀 약해진 그좀 페노르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찌자님 반갑습니다. 네. 자, 우선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6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4경기 중에 단 1경기밖에 좀 못 이기며 좀 주춤하고 있고, 그리고 특히 지금 최근 리그에서 약팀들 상대로 좀처럼 시원하게 이기지 못하며 고전하는 모습을 좀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일단 뭐 페노르트의 좀 최근 그런 좀 경기들을 좀 봤을 때 일단은 뭐 브레다와 뭐 네이메온 상대로 좀 비기거나, 그리고 이제 알메로시티 상대로는 후반 추가 시간에 간신히 좀 역전골을 넣으며 이제 홈에서 좀 승리를 좀 거뒀을 정도로 최근 좀 경기 내용이 좀 많이 좀 좋지는 못합니다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확실히 일단 뭐 전력 누수와 더불어 그런 게 약간 좀 비례해서 지금 경기 내용도 좀 상당히 안 좋은 현재 좀 페노르트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이제 라치오와 나폴리 상대로 그렇다 할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며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일단 뭐 나폴리와 이제 뭐 라치오 상대로 이제 인터밀란이 좀 중원에서 밀린 감이 있었고, 그리고 측면에서의 전개도 좀 종종 막히면서 답답한 그런 좀 공격 전개를 좀 보였습니다. 그렇죠? 확실히 좀 이제 양쪽 그런 좀 측면에서의 그 좀 오버래핑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측면 전개도 좀 잘 안 되며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였던 그좀 최근의 좀 인터 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과 좀 경기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자, 그래도 이제 인터밀란이 이번에는 좀 중원에서의 전력 누수가 큰 이제 페노르트를 좀 상대하다 보니까 충분히 좀 중원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하며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. 그쵸? 그리고 만약에 이제 중원 싸움에서 이제 인터밀란이 이제 우위를 좀 점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전 경기들보다는 더 효율적인 공격을 좀 구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네. 그쵸? 그러니까 이제 지난 뭐 이제 나폴리나 이제 뭐 라치오 전과는 좀 달리 이제 이번에는 좀 인터밀란이 좀 공격에서 좀 트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다,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. 그렇죠. 자, 물론 이제 인터밀란이 지금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좀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수비 조직력이 좋다 보니까 그런 전력 누수가 지금 크게 부각되질 않고 있고, 그러면서 여전히 좀 견고한 수비를 좀 통해 적은 실점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수비적인 면에서도 이제 인터밀란이 더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페이노르트 입장에서는 뭐 인터밀란의 좀 수비를 좀 생각보다는 뚫기 좀 어려울 수 있고, 뭐 그러다 보면은 뭐 공수 방면에서 이제 인터밀란이 전부 이제 우세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,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. 네. 자,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, 그리고 특히 좀 페이노르트의 지금 전력 누수가 굉장히 좀 많다는 점을 더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요 경기는 인터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,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인터밀란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네, 인터밀란 승 쪽 보는 경기. 네, 아니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,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인터밀란 승에 2.2줄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파리 대 리버풀 경기. 자,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두 팀 다 이제 굉장히 좀 최선의 라인업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,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.
자, 일단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연승 중으로 최상의 모멘텀을 좀 유지하고 있고, 그러면서 지금 현재 3달 넘게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뭐 이제 리그 아니면 컵 경기, 뭐 챔스에서 모두 지금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좀 팔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지금 뭐 모멘텀 굉장히 좀 이제 경기력 모두 지금 뭐 고점인 상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,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맨시티와 뉴캐슬 상대로 연달아 승리를 좀 거두며 연승 중에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불과 이제 2, 3주 전만 해도 경기 결과에 비해 이제 경기력이 썩 좀 좋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맨시티전을 좀 기점으로 어느 정도 지금 경기력이 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현재는 좀 좋은 경기력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좀 리버풀이다,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고,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파리가 홈에서 뭐 좀 더 라인을 올려 이제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고,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괜히 무리하게 공격을 좀 전개하기보다는 최대한 템포를 늦춰 이제 경기를 지금 조율하는 식의 플레이를 좀 추구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네. 자, 아무래도 일단 지금 리버풀이 이번 경기가 원정이기도 하고, 그리고 현재 뭐 파리 상대로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면은 이제 화력전 양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. 네. 근데 지금 뭐 파리 상대로 만약 템포가 좀 빠르게 이제 흘러가면서 화력전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리버풀한테는 더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더 템포를 좀 늦춰서 어느 정도 좀 운영 쪽에 좀 초점을 좀 맞추는 그좀 플레이 스타일을 좀 구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그렇죠. 확실히 좀 현재 좀 파리의 그런 좀 공격이나 그런 약간 좀 템포 빠른 그런 좀 플레이가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리버풀은 좀 최대한 좀 템포를 늦추는 쪽으로 방향을 좀 이제 선회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. 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좀 전해드려 봤고, 자, 물론 이제 최근 이제 흐름, 경기력, 그리고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좋은 그런 좀 팔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전력이 더 우세하면서 이제 비교적 체급이 큰 그좀 리버풀 상대로는 좀 생각보다 좀 승리를 거두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뭐 파리가 지금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리버풀이 좀 쉽게 좀 질 거라는 생각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그래도 역배받은 리버풀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리버풀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네, 리버풀 프랜승 보는 경기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경기 흐름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리버풀 사이드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템포를 늦춰서 이제 좀 리버풀이 잘 좀 풀어간다는 가정하에 프랜승을 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경기가 흘러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언더 사이드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서 이거는 3.5주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래서 리버풀 프랜승의 3.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 레버쿠젠 경기. 자, 일단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축 미드필더인 이제 파블로비치가 결장중. 그리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이렇게 좀 전해드려 보고. 자, 우선 이제 두 팀 다 득점력이 좀 저조하다가 이제 최근 2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고 있고, 그리고 특히 지금 유스팅을 좀 많이 만들면서 공격이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우선 뭐 미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케인의 부진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올리세가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며 전체적으로 지금 공격이 좀 올라온 편이고, 그리고 레버쿠젠 역시 이제 비르츠의 그런 뛰어난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더불어 이제 공격진이 살아나면서 최근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공격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역시 공격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양 팀 다 지금 흐름이 좋고,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공격이 살아난 상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자, 물론 이제 최근 두 팀이 맞붙을 때마다 이제 생각보다 득점 기회가 잘 안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경기로 이제 좀 흘러간 적이 많아요. 네. 자, 다만 그래도 뭐 현재 지금 양 팀의 물론 공격 템포나 이제 흐름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전 맞대결들보다는 좀 템포 빠르면서 이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,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양 팀 다 뭐 공격에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
그리고 게다가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미넨이 이제 홈이다 보니까 이제 미넨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이 경기를 좀 잡아내야 이제 8강 진출이 더 이제 좀 유력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제 기존의 이제 맞대결 때보다는 좀 더 약간 적극적으로 좀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. 네. 아무튼 이제 미넨이 여기서는 일단 무조건 이제 이겨낸다는 그런 좀 판단 하에 이제 경기를 좀 임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미넨이 약간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리고 레버쿠젠 역시 뭐 그런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뭐 미넨 상대로 맞불에 놓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좀 이제 이전 맞대결들보다는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.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좀 전해드려 봤네요. 자, 물론 이제 미넨의 페이스가 좋긴 하지만 최근 레버쿠젠 상대로 6경기 연속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상대로는 유독 좀 좋은 미소천사 281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미수천사님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. 네. 잠시만요. 일단은 네, 그 어제 그 방송국에 쏘신 거 50개랑 그리고 오늘 좀 쏘신 거 이제 50개 있다 보니까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자 아무튼 네, 총 이제 1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. 미수천사님. 네. 그리고 이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도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. 자 아무튼 일단 뭐 이제 미넨이 뭐 최근 뭐 레버쿠젠 상대로는 유독 좀 좋은 경기 내용을 이제 좀 보인 적도 잘 없고 그리고 6경기 연속 이제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약한 면모도 좀 보였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미넨이 좀 레버쿠젠 상대로 뭐 고전할 가능성을 좀 염두는 해둬야 할 것 같아요. 네. 게다가 지금 현재 뭐 레버쿠젠의 좀 모멘텀이나 경기력도 좀 좋은 상태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뭐 이제 미넨의 지금 정배 사이드는 그렇게 뭐 이제 뭐 괜찮아 보인다 약간 이렇게 말하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요거를 뭐 승패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지금 뭐 배당 대비 솔직히 미넨승은 뭐 그렇게 좀 메리트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레버쿠젠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버쿠젠 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경기. 네, 안 그러면은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네. 충분히 뭐 이제 두 팀 다 이번에는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요소가 더 있는 경기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네. 자, 아무튼 이제 미넨과 레버쿠젠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벤피카 대 바르셀로나 경기. 자, 벤피카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전포워드 1명,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,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뭐 디마리아를 좀 비롯해 어느 정도 좀 결장자가 있는 거죠 벤피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원정팀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 이슈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려봤네요. 자, 일단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8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, 그리고 그 8경기 중 모나코 상대로 비긴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전부 다 이겼을 정도로 흐름이 좋습니다. 네.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페이스가 좀 많이 좋은 그런 좀 벤피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역시 이제 후반기 들어서 한 번도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지금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. 그리고 최근 뭐 거의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며 좋은 득점력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상승세인 거주 양 팀의 좀 맞대결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매치업이네요. 자, 일단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 번 미소천사 281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아까 보냈다고 한 건 어제 보낸 거 같아요. 캐럿. 그러시군요. 이게 그 방송국에 쏘는 거는 이게 구분이 안 되게 약간 이게 좀 떠가지고 이게 좀 구분이 좀 안 돼서 제가 좀 판단을 못했는데 이거 아무튼 그래도 50개 후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. 아무튼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는 제가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그 점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이고 다시 한번 추가로 후원 감사드립니다, 미수천사님. 자, 아무튼 일단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는 뭐 벤피카가 이제 무리하게 라인을 올려 이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섰었고,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 무려 4골을 넣으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좀 봤었습니다.
그러면서 이제 뭐 지난 맞대결에서는 벤피카가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이며 이제 4골을 좀 넣긴 했지만 다만 이제 넬이 좀 5골을 좀 실점하면서 결국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5대4 패배를 좀 당하긴 했죠. 네. 그렇죠. 자, 그래서 약간 이번 경기는 뭐 벤피카가 이제 지난 맞대결보다는 이제 더 안정적으로 이제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. 네. 자, 다만 근데 문제는 네, 이제 아무래도 이제 2차전은 바르셀로나 홈에서 이제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2차전에서 솔직히 벤피카가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좀 많이 어렵다고 봐서 그러다 보니까 벤피카 입장에서는 1차전 네,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은 마냥 안정적으로 좀 풀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그쵸?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좀 벤피카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좀 지난 맞대결처럼 뭐 어느 정도 이제 공격적인 좀 플레이도 이제 좀 이렇게 좀 구사할 가능성도 이제 있을 수 있다.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뭐 결론은 약간 그래도 뭐 지난 좀 맞대결과는 약간 좀 비슷한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도 있다.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. 네. 자, 근데 그래도 지금 현재 뭐 바르셀로나의 좀 전력이 더 우세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최근 뭐 맞대결에서도 바르셀로나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70% 이상의 점유율을 좀 가져가며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 그런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바르셀로나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에 비해 이제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했어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뭐 비교적 이제 좀 득점 기회는 굉장히 좀 현저히 좀 적었지만 득점 기회를 좀 잘 살리며 이제 벤피카가 좀 폭발적인 득점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이제 벤피카의 그런 골 결정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지난 맞대결보다는 더더욱 좀 경기를 풀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해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뭐 저번에 이제 뭐 5대4로 끝났던 경기도 솔직히 뭐 경기 내용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많이 앞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저는 요거는 바르셀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아무튼 조금 뭐 말이 길었는데 네, 결론은 네, 바르셀로나 승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 바르셀로나 승 쪽 접근하도록 할게요. 바르셀로나 승 보는 경기. 그리고 3.5진로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챔피언스 리그 이제 4경기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,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